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아, 지난 한 주, 사실 예상은 했지만, 항상 시장의 하락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뭐, 예상된 하락 일전정, 그게, 시장의 하락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4%지만, 종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 대비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뭐 4%가 시장이 빠졌다면 뭐 개별 종목은 뭐 10에서 거의 15%의 하락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감되는 개개인의 이 시장에 대한 중압감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조정의 성격을 보이겠지만 그간 상승을 할 때는 과도하게 떨어진 이 매물 공백 구간에서 기존에 많이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이탈과 신규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 조정은 필연적인 부분이고요. 이 하락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통상 조정은 2에서 3개월 가량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제 9월 17일부터 시작된 하락 조정은 지금 한 달이 지났고요. 앞으로 두 달이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달이라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1월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데요. 저 또한 시장을 매일 보고 또 오랜 기간 시장에 참여해 오면서 항상 부족한 점도 물론 많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손절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시장이 또 당연히 반등은 줄 겁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뭐 간략한 제 뷰는 다음 주 주초부터 해서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 이미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바닥권에서는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하고 그 이후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은 단기 박스권 내에서 이제는 이 추세, 박스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박스를 깨고 N자형 하락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장의 투매를 불러올 건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게 시장을 참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비중 관리, 비중 조절과 둘째, 시장의 뭐 예를 들면 강한 종목을 이제 위에서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의 뭐 절대 자리가 있겠죠. 뭐 그 부분에서 약간 정도 밀렸다 갈지언정 절대적인 이 구간에서의 트레이딩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 수많은 급등주와 시장이 깨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일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한 주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매매를 자주 하고 급등락이 너무 많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순간 급등락이 너무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손절에 대한 이 순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매일 보고 있고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도 사람이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사람이면 뭐 가끔씩 전화 통화도 하고 뭔가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스탑로스가 없을 상태에서 시장이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된다면 순간적인 이 하락의 폭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뭐 금요일날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하나의 종목을 사놓고 점심 먹으면서 매도를 걸어놓고 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도가 한옥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매도가 됐어야 되고 하단에 걸어놓은 게 또 매수 체결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종목을 하나 물리게 됐었는데 그 뭐 큰 손실을 눈앞에서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면서 손절하는 모습까지 같이 라이브에서 좀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 하락장 속에서는 언제든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반증이죠. 철저하게 눌림목 혹은 이 절대 자리에서 매수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 포지션 청산이 너무나 빨라요. 그러니까 고점으로 갔을 때 나오는 매물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빠질 때의 속도, 그 다음에 투매가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보수적 관점에서 좋은 종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정하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금요일 해외 증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잠이 들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해외 증시를 체크를 하고 잠을 자는데 눈을 뜨면은 이런 부분이 자꾸 변경이 되어 있고 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해외 증시 장초 화이자의 11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이슈가 주가에 반등에 힘을 실으면서 상승을 하였으나 막판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그 트래픽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라는 이슈에 아마존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요. 니콜라 쪽에서도 CEO에서 GM과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을 철회할 것이다. 그런 식의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니콜라가 폭락을 하고 애플도 1점 몇 %대 하락을 보이면서 옵션 만기 장 막판에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는 10월 장 초에 똑같이 나스닥 고래의 재출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러니까 대량의 콜매수가 있었으면 그 콜매수로 인한 현물을 매도자는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 끌어올려줬고 장 막판에 그런 부분에서의 포지션 정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판 옵션 만기 청산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하락의 조정이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시간 4시까지 4시부터죠. 미시간 4시부터 하락이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막판까지 하락 4시부터 청산 물량일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유럽 증시는 미 증시와 함께 동반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는데 미 증시 하락분은 반영이 된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금요일 하락 부분은 일단은 나스닥 조정의 선 반영이 일부 됐을 거고 월요일날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선 반영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월요일부터의 주초의 반등은 일정 부분 예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 진행된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온지 부분과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해서 선물을 조금 최근에 끌어모았던 점을 봤을 때 시장은 단기 박스권에서 반등을 일단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서 현재 이제 대형주 입장에서 그나마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대 글로비스, 제철, 모비스 등이 시장 대비 강세를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현대차 쪽이 그나마 2차 전지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현대차 쪽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바닥권 일부 건설, 금융, 한국전력 등 가치주들이 반등을 보였으나 추세 상승보다는 방어주 성격, 즉 반대로 코스닥 대부분의 업종 하락 마감하며 기관 외인의 개입이 적은 테마주 올리 시장이 좀 연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어려운 시장 속 박스권 장세에서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국면이고, 주도주가 부재하나 네, 현대차 그룹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단이 조금 되네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또한 선조정이 깊이 받은 선조정을 깊이 했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베팅이 가능할 듯 하고, 그러나 단기 신고가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맞고요. IT 섹터는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IT 반도체 섹터는 사실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못 갑니다. 그렇다면 IT 반도체 섹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 1, 4분기를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 막판에 보면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네, 품절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움직였는데, 신라섬유가 뭐 장중 20% 갔다가 뭐 8% 마감하고, 뭐 변동성 기가 막힙니다. 변동성이 그 다음에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또 한네트 급등락하고요. 근데 이거는 11월 네, 유럽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네, 개별 테마 관점으로는 네, 지속적으로 봐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경영권 분쟁 혹은 매각, 그 다음에 대표이사 사망 관련 종목들이 좀 많았죠. 경영권 분쟁은 KMH 하이텍, 그 다음에 매각 KT 서브마린, 대표이사 사망 전방.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도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매각도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이 대한방통신과 엮였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는 세종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전전날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이전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발언을 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한 거들면서 장막판에 또 대주 산업, 유라테크 등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는 제일 아쉬웠던 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CJ시푸드를 보고 있다가 갭이 약해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결국 급등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27일까지 재료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테마주로의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SKT가 금요일날 장 이후죠. 이제 우버와 그 T모바일, 네, 이제 우버에서 투자 부분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사업을 협력을 해서 SKT에서 30분 내에 부산에 가는 플라잉카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봐볼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베셀과 샘포가 급등을 했는데, 샘포가 정지기 때문에 베셀 혹은 카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시장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들어가기 전에 사실 10월 달에 신규 가입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계속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냥 돈을 입금을 해주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네, 한정된 수량 회원만 한정된 회원만 네, 가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인원수가 너무 많아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같이 매매를 할 때 함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가 되겠죠. 당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은 호가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웬만하면 호가 부분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소형주에서 잘못 동시에 매매를 하게 되면 다 함께 죽습니다. 다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실제로 매매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그게 이제 물량 호가 공백이 터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매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라갈 때 매도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떨어질 때 매도는 정말로 순식간에 폭락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네,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60일선을 이때는 터치하고 올라갔고 이때는 이탈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가는데 이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하락 부분은 북한의 이슈도 일조를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박스권은 이 자리 언저리나 이 자리 언저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을 깨게 되면 굉장히 아픈 구간이 남아 있어요. 모든 게 이평선이라는 게 언젠가는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구간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게 안 나와야죠. 60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터치하고 반등해서 여기에서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에 121선까지 떨어지는,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121선까지 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반등의 강도가,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의 강도가 뭐 어느 선까지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21선을 또 맞고 여기서 맞고 재차 떨어진다면 네, 시장은 뭐 800선을 코스닥이 잠시 이탈하는 흐름도 네, 잠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현금은 꼭 통장에 보관을 해놓고 주식을 못 사게 봉인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즉 반등할 때 일부 청산은 들어가야죠. 반대로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입장에서 코스닥보다는 더 큰 반등을 하지 못해서 기존의 이 깨졌던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종목을 본다면 코스피가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주도주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죠. 주도주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일단은 현대차 쪽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실 물려 있어도 이때 뭐 잘못돼서 물려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가는 항상 실적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서 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과연 네이버한테, LG화학한테 코스피 2등을 내준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항상 코스피 업종순위 2등은 영업순위, 영업이익 순위로 항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2등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5조 9천억, 즉 6조까지의 영업이익의 확장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36억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건 7위. 그러면 이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꺾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려오겠죠. 하방으로 내려오고 다시 현대차가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3위에서 5위 안에 종목들의 싸움에서 현대차가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매매의 기준은 이 갭의 하단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이 갭의 하단 구간들. 그럼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은 이 자리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 틀림없지만은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와서 이런 구간까지 빠진다면 그리고 사실 이 구간으로 내려오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 여기에 근접을 한다. 즉 16만원대 근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를 공략을 해서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이 들어가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21선 위로 돌파를 해 줄지 안 줄지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네, 이런 구간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1선 항상 아래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이죠. 21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61선 자리에서도 또 단기 반등을 해주면서 네, 조정을 보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내려오면 네, 120선 이 장기 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하단에서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단에서. 자, 현대 글로비스. 글로 적어놓고 사실 너무 높은 구간이라 공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략은 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려올 때를 좀 봐야 되는데 추후에 얘도 지금 현재 경영권 이슈에 따른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이슈기 때문에 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도 같은 관점에서 올라갔는데 얘는 상승의 강도가 더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한 번쯤 조정을 좀 보인다면 네, 주도주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가치주죠. 가치주 배당 주고 여전히 떨어지면 매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21선 근처에 온다면 매수를 해서 네, 결국은 저는 22만 5천원까지는 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덩어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박스에 대한 이 덩어리로 이게 기준봉이라고 세워놓으면 이 기준봉 아래에서는 네, 큰 물량을 들어가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물량을 들어가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뭐 단타 잘하시면 모르는데 못하면 큰 손실 나는 시장입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네, 아니면 완전히 바닥권 종목을 건든다든지. 자, 종목들 보죠. 앞타바이오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금요일날 하락을 크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 힘도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다 매도를 하고 다시 공략을 못했지만 네,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네, 금요일날 시장에서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기관 특히 이제 이 금융투자 쪽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돈이 좀 나가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일단 투신이 들어와서 끌어올렸던 점, 이게 뭔가의 펀드 리밸런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 건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KPM 테크. KPM 테크는 금요일 날, 와, 이거는 엄청나게 좀 무서웠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서 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저희 회원님들도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 아마 4,400원대 이렇게 봤었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순간 떨어져서 올라오면서 이거는 300원? 네.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낙주 매매를 제가 언급을 드렸죠. 낙주 매매 장 초반에 낙주 매매해서 제가 제시한 금액이 49,700원이었는데 49,800원에서 반등을 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47,400원, 네, 47,400원에 낙주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반등 이후에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져서 오히려 더 시장이 하락을 하면 다시금 낙주 매매를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시금 낙주 매매를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부서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 부서지기 기다렸다가 차라리 매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리아나나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빼버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매매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못했는데 뭐 나쁜 흐름 아니고 단기적으로 대형주가 두 번 상승을 하면 매도고 지금 이 거래량이 기준봉이 될 거예요. 이제 기준봉이 되면 어떤 매매가 돼야 되냐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눌리는지 이렇게 눌리는지 이 자리는 기준입니다. 이 자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눌리는 거 기다려서 이런 모습을 봐야죠. 현재 이제 가스에 대한 그 수소가스에 대한 유통을 아마 SK 가스도 같이 받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같이. 자, 그리고 CJ 시푸드 종가상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게 끝났는데 이 판이 안 깨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고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27일자에 결정을 한다라는 이슈가 다시 나와서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게 이제 악성 매물이 다 나오고 손절을 하고 마감이 돼서 다시 끌어올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다시 나와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네, 드론 자율주행인데 사실 3호봉 자리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낙주 매매를 계획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하는 매매 안에서 상한가 하단에서 들어가는 매매가 있는데 전일은 한솔 홈테코, 목요일은 한솔 홈테코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남성을 했는데 하단에서는 두 호가 차이로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혀서 보는데 20일선을 깨고 거래량 없는 선에서 여기에서 잠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네,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재료의 길이는 네,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나왔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9월 20일 테슬라 자율주행 베타 발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재료 소멸로 일단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에서 매도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온테크도 비슷한 관점이고 자 일본 아비간 관련해서 한국 유니온 제약이 아비간 관련주죠. 한국 유니온 제약이 아비간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상한가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거래량 없는 선에서 조정받고 있고 다시 눌렸을 때 반등하는 흐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온제약이 아비와 관련주고요. 자, 그리고 한네트라는 종목이 안 꺾이네요. 종목이 안 꺾여요. 종목이 그래서 얘가 이제 조정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양 하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치는 모습이 보일 건데 11월 달에 이 EU 디지털 화폐 논의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주도주 관점은 절대 아니죠. 시가총액 700억짜리 개 잡주라고 흔히 칭하는 말인데 이것도 시장 조정 때 크게 밀리면 그때 봐보십시오. 크게 밀리면. 그리고 시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바이든 스캔들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바이든 아들 이메일 논란, 네, 마약과 성 관련 비디오, 네, 이 부분 때문에 친환경 섹터의 이 흐름이 좀 애매하게 지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간 폭력 잘 갔죠. 네, 그간 폭력이 굉장히 크게 가고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이 많이 조정을 보이면 그때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폭력 관련된 친환경 관련해서 조정을 보인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당연히 폭력이 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력 섹터가. 그러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군가 되겠죠. 제가 정확히 4년 전에 저 또한 베팅했어요. 친환경 쪽으로, 그다음 제약바이오 쪽으로, 힐러리. 근데 대선 때 정확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한번 박살이 났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쪽 섹터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판 짜지면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도 대시세는 그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